안녕하세요. 저는 무규칙 이종결합 공작토 용도 변경의 김성수입니다.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CD롬 드라이브를 분해해서 플로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는 현미경을 만들어 봤죠. 근데 현미경은 간단하게 끝나지만 CD롬 드라이브로 플로터를 만드는 거는 좀 어려워요. 그래서 두 번째, 세 번째 시간으로 나눠서 할 거고요. 플로터가 뭐냐면 여기 보이는 이 기계인데 펜을 직접 기계가 잡고 그림을 그리는 기계예요. 예전에 프린터가 나오기 전에는 도면, 건축 도면 같은 걸 그릴 때 플로터라는 기계를 썼는데요.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기계가 펜을 잡고 움직이면서 그림을 그리게 되죠. 지금 배트맨 로고를 그리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 겹 겹쳐서 이제 그려봐도 이제 정확하게 지난번에 그렸던 위치로 다시 그릴 정도로 나름 정확해요. 정밀하죠. 이거를 대신에 힘은 그렇게 세지 않아서 에르다가 뭐 나무나 뭐 금속 같은 걸 깎기는 그렇고 그림은 그릴 수 있죠. 여기 펜 대신에 드릴 같은 걸 달면은 보통 CNC라고 부르는 이런 가공 기계가 되는 거죠. 작동하는 방식은 똑같지만 기계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플로터로만 쓰는 거고요. 나중에 여기서 배운 것들을 그대로 이용하면 CNC 조각기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CD롬 드라이브를 다시 분해해서 이거를 차근차근 만들어 보기로 하죠. 그리고 만들어 보기에 앞서서 이제 어떤 부품들이 필요한지를 볼 텐데요. 일단 CD롬 드라이브는 이 Y축과 Z축의 부품, 이 부품이죠. 그 두 가지를 위해서 CD롬 드라이브 두 대가 필요하고, 이 부품이 Z축인데 이 펜을 위아래로 움직이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부품인데, 그 부분은 CD롬 드라이브 이전에 쓰던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쓰게 될 거예요. 이 CD롬 드라이브나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는 예전에는 많이 썼지만 요즘엔 거의 안 써서 뭐 신품도 살려면 살 수는 있지만 지금은 이제 중고로 살 수 있어요. 중고로 훨씬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얘는 한 2,000원 정도, 플로피 디스크는 오히려 또 옛날 거지만 더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더 비싸졌어요. 한 5,000원 정도요. 오픈마켓, 뭐 지마켓이나 옥션 이런 데 가서 중고로다가 찾아보면 싸게 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컨트롤러로 쓰이는 이런 보드가 필요한데, 이제 이거는 중국제 3D 프린터 컨트롤러 보드를 쓰게 될 거예요. 이거는 사실 국산은 나오는 게 없어서 중국제를 쓸 수밖에 없고요. 외국 서양 쪽에도 팔긴 하는데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사이트에서 사는 게 훨씬 싸요.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여기는 램프스 보드라는 3D 프린터 컨트롤러 보드고, 아두이노 메가 보드와 램프스 보드를 킷 세트로 해서 파는 그런 판매자가 많이 있거든요.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제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파는 사이트인데, 이제 그쪽에서 사면은 배송 시간은 꽤 오래 걸리지만 뭐 일단 시켜놓고 기다리면 한 3주에서 4주 정도 후에 언제 시켰는지도 기억을 다 잊고 있을 때쯤 배송이 옵니다. 살 때 이런 케이블도 여기 케이블 끝에 4개짜리 이제 핀헤더 소켓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꽂아서 써야 되거든요. 이렇게 이 핀헤더 소켓이 달린 전선도 같이 파니까 그걸 사서 이제 같이 살 때 같이 주문하면 좋습니다. 원래는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달린 거를 파는데 이렇게 끊어서 쓰면 돼요. 이쪽 끊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쓰면 되니까 이렇게 생긴 걸 사면 되고요. 이거는 국내에서도 살 수 있는데 요즘 비싸요. 그러니까 이거 살 때 같이 사면 됩니다. 그리고 또 필요한 부품들이 이
이 CD-롬 드라이브의 케이스를 이제 우리가 전체 뭐 베이스 바디로다가 받침대로다 쓰는데, 거기에 CD-롬 드라이브에서 쓰는 이 부품, 각축을 움직여주는 부품을 고정하는 이런 막대기 같은 부품 있잖아요. 그게 뭐냐면 이제 전자회로 기판을 케이스에 고정할 때 쓰는 이제 PCB 서포트라는 이런 부품이에요. 보이시나요? PCB 서포트 중에 길이가 20mm 되는 걸 팔아요. 이런 거는 국내 사이트 중에 뭐 디바이스 마트나 엘레바트나 뭐 그런 전자회로 전자 부품 파는 사이트에는 다 팝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20mm나 25mm 뭐 상관 크게 없고요. 중요한 거는 얘도 한쪽이 앞놈, 한쪽은 순놈으로 된 이런 게 있어요. 뭐 이런 걸 사시는 게 쓰기 편합니다. 아니면 둘 다 앞놈이라도 쓸 수는 있어요. 그러니까 집에 혹시 있으시다면 그걸 쓰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거에 맞는 이제 볼트가 이제 규격이 M3짜리 볼트인데, 그 볼트도 길이가 5mm짜리. 너무 길면은 여기 다 들어가질 않아요. 근데 여기서는 그 5mm 정도 쓰면 되고, 나중에 쓸 때 뭐 10mm짜리 쓰게 될지 모르겠는데, 아무튼 5mm, 10mm 두 개 다 있으면 좋고요. 저는 일단 5mm 갖고 시작을 해봅니다. 그리고 이제 이 CD-롬 드라이버 쓰던 부품을 보면은 이쪽에서는 고정할 때 이렇게 와샤를 꼈는데, 이 와샤라고 부르는 부품이거든요. 동그란 게, 그게 끼는 이유는 이 볼트 머리가 작아요. 그래서 여기에 쏙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PCB 서포트를 이용해서 얘를 고정할 때 볼트 머리가 쏙 들어가 버리니까 이렇게 해도 여기 걸리지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와샤를 하나씩 껴주고 위아래로 와샤를 껴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PCB 서포트가 이 전체 만드는데 하나, 둘, 셋, 넷, Y축에 4개, X축에 4개, 그래서 8개 필요하고요. 그리고 이거 하나당 와샤 2개, 볼트 하나씩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. 볼트는 나중에 이제 이 세로로다가 고정된 이 부분을 이 아래쪽 몸체랑 고정해 줄 때도 이런 꺽쇠에다도 써야 돼서 볼트 너트는 몇 개씩 추가로 더 필요하고요. 여분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고, 그리고 보통 모나미 볼펜 이런 거, 아무 볼펜이랑 몸체가 직선으로 된 게 이제 붙이기가 좋아요. 여기 지금 들어간 이 핑크색 부품은 제가 주변에 굴러다니는 플라스틱 쪼가리 하나 이렇게 잡아서 글루건으로 붙인 건데, 이런 걸 대용할 만한 것으로는 이제 우리 주변에 뭐 문구점에서 많이 파는 포맥스라는 재질이 있는데, 걔가 자르기도 편하고 순간 접착제도 잘 붙어요. 또 뭐 이런 식으로 생겼죠. 스티로폼인데 이제 기포를 좀 적게 넣은 거예요. 그래서 좀 더 딱딱하고, 같은 스티렌이라는 플라스틱인데 기포를 적게 넣었기 때문에 단단하지만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의 강도라서 잘 잘라서 칼로다가 몇 번 칼질만 해주면 자를 수 있고, 그래서 뭔가 우리가 만들어 볼 때 굉장히 쉽게 쓸 수 있는 재료예요. 포맥스라고 문구점, 큰 뭐 화방이나 알파문구 이런 데 가면 다 팔아요. 그러면 재료는 이제 그 정도면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.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현미경 만들 때 뜯었던 이런 거를 하나 더 뜯어야 됩니다. 그러면 CD-롬 드라이브 안 뜯었던 거를 분해해서 이제 X축용을 하나 만들어 보죠. 얘는 Y축, 그리고 하나 빠진 게 이 부분, 종이를 붙일 베드. 이 부분은 아크릴판도 이제 문구점
화방이나 뭐 알파문고 이런 데 가면 아크릴 판 자체를 파는데 얘는 3mm 정도 두께 가진 거를 사시면 되고요. 그 그림 그릴 수 있는 전체 넓이가 얼마 안 돼요. 이렇게 한 5cm 이하인데 정확히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체 이 아크릴판 사이즈 자체가 저는 한 8cm 직경 정도 되는 거 쓰고 있는데 그보다 작아도 상관없습니다. 한 5cm 그릴 수 있는 폭이 얼마 안 크기 때문에 이만큼 보면은 대략 4cm, 3cm 그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아크릴 판은 그렇게 큰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. 그러면 재료는 거기까지 된 것 같고요. 그러면 마저 CD롬 드라이브를 뜯어보겠습니다. 나사가 좀 밑에 있습니다. 4개. 4개를 먼저 풀어볼까요? 나사 3개만 풀으면 일단 커버가 벗겨지고요. 하지만 뒤쪽 커버는 안 벗겨지는데 여기 보니까 뭔가 걸린 부분이 있어요. 걸린 부분에 살짝 들어주면 벗겨지는 커버가 벗겨집니다. 이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에서는 여기 보였던 이 스텝 모터 들어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나머지 다 빼버리고 사실 이거를 잘라서 썼거든요. 제가 쇠톱으로. 근데 쇠톱으로 자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. 쉽지는 않더라고요. 힘 좀 쓰면은 근데 자를 수는 있습니다. 그럼 여기 마저 분해를 해보겠습니다. 이거 오랜만에 분해해가지고 CD롬 드라이브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. 뚜껑은 여기는 이거로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쉽게 빠지고요. 이게 잘 안 뜯어질 때는 힘을 쓰는 방법밖에 없죠. 그래서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힘을 써주면 이렇게 빠집니다. 어차피 금속 부품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힘 주면은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. 얘들은 쓰지 않는 거니까 빼버리고요. 우리가 쓰게 될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을 자른 부분입니다. 이만큼을 쓸 거기 때문에 여기 자를 부분을 표시해주고 그대로 쇠톱으로 잘라주면 됩니다. 이 부품의 옆에서부터니까 이 정도 되겠죠. 이렇게. 그리고 이 나사를 풀어볼 텐데요. 이 나사는 보니까 왼 나사예요. 그래서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풀리는 묘한 나사입니다. 뒤쪽에 여기를 잡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풀려요. 보통 나사는 시계 방향으로 돌릴 때 잠기거든요. 얘를 일단 뽑으면 이 안에 이제 모터 코일이 들어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얘를 바이스에 고정을 확실히 시키기 애매해서 일단 분리를 하겠습니다. 이건 정상적인 오른 나사고요.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딱 풀립니다. 이제 금속 부분만 남았습니다. 이거를 바이스에다가 올리고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쇠톱인데요. 이 쇠톱을 쓸 때는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겠죠.
먼저 톱이 지나갈 길을 만들어줘야 돼요. 살살. 스프는 밀 때 잘리게 돼 있기. 좀 이런 줄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다치지 않게 갈아줍니다. 얘는 이제 줄이라고 부르는 도구인데 손톱 깎고 갈 때 쓰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. 이거는 이제 금속, 강한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얘처럼 별로 단단하지 않은 금속을 갈아낼 수 있죠. 자, 이 정도면 이제 뭐 손이 다치지는 않으니까 이 정도로 해서 이 부품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부터는 핵심 부품 3가지가 준비가 됐으니까요. 이걸 가지고 어떻게 배치를 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지, 구멍은 어디에 뚫어야 될지 그런 거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. 여기 보면은 이 Y축이 이쪽에 올라가 앞뒤로 움직이는데요. 이 Y축은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. 근데 보면은 꼭 이런 식으로만 배치를 해야 이게 작동을 하는 건 아닌데 일단 이거는 예시예요. 근데 여러분이 뭐 다른 모양으로 다른 구조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일단은 예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. 그래서 이렇게 X축을 올려주는 부분을 우리는 가능하면 이제 이게 CD-ROM 드라이브를 이용한 해킹 프로젝트니까 가능하면 여기서 얻은 이걸 CD-ROM 드라이브를 분해하면서 얻은 부품을 이용하는 것을 이제 이용하는데 큰 의미를 두는 거죠. 그래서 CD-ROM 드라이브의 겉 케이스를 이용해서 X축을 고정할 수 있게 얘처럼 이렇게 하면은 좋지,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단 이거를 써봤고요. 얘를 이렇게 세로로 고정하기 위해서는 뭔가 어딘가에 나사라도 박아야 될 텐데 그냥 얘는 얹혀지는 부분이 밑에 쪽으로 뭐 판이 없어서 이렇게 좁은 부분밖에 없어서 이런 꺽쇠, 목공에서 쓰는 꺽쇠인데 이런 거는 그러니까 목공 관련 사이트 뭐 77g.com이나 그런 데 들어가면 꺽쇠, 철물 이런 항목에 이런 거 팝니다. 여러 가지 사이즈별로. 근데 저도 이거 그 목공하기 위해서 샀던 건데 여기 쓰면 딱 좋다고. 여기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. 이렇게. 그래서 애들 나사를 구멍을 뚫어서 볼트 너트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고 그리고 얘들은 이제 위아래로 다 움직이는 Z축, Z축이 아니라 위아래가 아니라 좌우로 움직이는 X축이죠. 이 축을 어떻게 고정할 것이냐 여기다가 목공에 매달리니까 아까 Y축을 고정하기 위한 20mm짜리 서포트를 쓴다고 그랬잖아요. 기판 고정하는 서포트. 그리고 워셔가 이 프레임에 걸리는 부분이 얼마 안 돼서 나사를 세게 조이면 이 워셔가 다 휘어요. 그러니까 너무 세게 조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좀 맞춰서 구멍을 어느 정도는 가릴 정도로 위치를 잘 잡아서 살짝 조여주고 어떤 위치에다가 배치할지 이렇게 대본 후에 여기다가 표시를 하고 이제 드릴로다가 구멍을 뚫어주면 되는 거죠. 얘를 이렇게 할지 이렇게 할지는 중요해요. 이 모터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하면
여기 아크릴판을 붙일 때 여기 걸려서 움직이질 않으니까 이 모터가 아래로 내려가게 그래야지 베드로 쓸 아크릴판을 붙였을 때 어디 걸리지 않습니다. 구멍에 걸리는 부분이 없어요. 구멍이 아니라 속 파인 부분에 PCB 다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세로 프레임도 끝에 딱 맞출 수 있고 딱 되겠네요. 이 상태에서 다시 같은 일직선상에 있게 대충 위치를 잡으면 됩니다. 이게 꼭 완전히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건 아니라서 그런데 지금 맞추고 나니까 이 홀에 이 속 파진 부분에 들어가니까 약간만 오른쪽으로 보내겠어. 그리고 밑으로는 여기다가 아크릴판을 붙였을 때 거기에 걸리지만 아크릴판이 여기에 걸리지만 않으면 되거든요. 손가락 하나 정도 높이 여유가 있게 해서 잡아주면 되고요. 대략 이 정도 높이에서 좀 찍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자세가 안 나오니까 얘는 살짝 밀고 그 놨던 부분을 여기다 놓고 여기에 있는 선과 이 선들이 평행하도록 잘 보고 맞춰주면 됩니다. 나중에 이 나사만 풀으면 사실 미세 조정을 할 수 있어서 이 축이 사실 가로 요 선들이랑 평행하게 돼야 되는 게 이게 만드는 목표거든요. 그렇지 않으면 그림을 다 그릴 수가 없어요. 어디는 펜이 닿고 어디는 안 닿고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평행 맞추는 건 중요하고요. 굉장히 잘 보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제 뭐 금속으로 만들어진 툴 송곳처럼 너무 뾰족한 거는 송곳이 망가질 수가 있는데 튼튼한 금속이 아니라면 이거는 이제 드릴 비트를 간 거라서 충분히 센터로 쓸 수 있죠. 이렇게 하고 한번 치면 약간 세게 잡혀왔어요. 쑥 들어가거든요. 그러면 드릴이 미끄러지지 않죠. 이런 걸 드릴질을 할 때는 밑에 이제 이런 나무를 하나 깔아주는 게 좋거든요. 눌리면은 찌그러지니까. 속도는 느릴 때랑 빠를 때가 있는데 구멍을 뚫을 때는 빠르게 해서 쓰는 게 좋아요. 여기다 대고 이 세로 이제 베이스를 이 가로 베이스에다가 연결하는 작업을 마무리 접어요. 이 꺽쇠를 이용해서 이렇게 쇠를 대고 볼트 너트를 이용해서 고정하게 되는데요.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
여기도 뭔가 까만 부품에 구멍을 뚫어서 M4mm짜리 나사를 받고 이쪽을 관통시켜서 뒤에서 볼트 너트로다가 고정을 하면 이거를 받고 너트를 고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쪽에다가 약간 4.5mm 정도의 구멍을 뚫을 겁니다. 이걸 관통을 시켜서 반대편에서 너트로 고정을 하면은 약간 이쪽과 이쪽에 약간 거리를 띄우게 뭔가 공간을 줄 수 있는 스페이서를 놓고 얘를 여기서 약간 띄우는 것이, 얘를 여기서 약간 띄우는 게 여기도 걸리지 않고 끝까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무슨 이렇게 판재 하나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시 풀어볼까요? 잘라서 구멍을 뚫고 여기다가 대기로 했습니다. 한번 대볼까요? 걸리지 않나 대보고. 그 포맥스 판을 끼니까 이 볼트가 또 짧아지네요. 좀 더 긴 볼트로 바꾸고 있습니다. 이걸 하나 이렇게 갖다가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 대주면 딱 원하는 간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요거 아크릴 판을 하나 이런 네모난 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살짝 붙이고요. 종이 포스트잇을 갖다 여기에 이렇게 고정이 되면 종이의 끝에 이렇게 닿게 되고, 완전히 눌렸을 때 이 닿게 되는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는 영역이 이만큼이 되는 거죠. 이 펜을 만약에 여기다 고정한다 하게 되면 좌우의 영역은 어느 정도나 될지 보면은 이렇게 밀었을 때 여기까지, 다시 당겼을 때 여기까지, 대략 이만큼의 영역에 그림을 그리게 될 겁니다. 펜을 이렇게 바로 고정하게 되면 가운데 이제 그 펜 끝이 탄력이 있게 만들어야, 개조를 해야 돼요. 왜 그러냐면은 이거와 여기가 완전히 평행하지 않아서 이 높이가 이제 낮다가 어떤 때는 여기에 닿았다가 이거 움직이면 닿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거 어느 정도 이상 더 눌러주고 스프링의 힘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바닥을 눌러줄 수 있고 종이에 닿을 수 있게 해주려면은 이게 좀 이렇게 눌렀을 때도 누르면은 이게 좀 들어가게 그런 식으로 개조를 해야 돼요. 이거를 뽑아서 개조를 해보겠습니다. 얘가 이게 눌렸을 때 이게 걸리게만 해준다면 이렇게 항상 나와 있지만 스프링의 힘으로 좀 얘가 눌릴 수도 있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살을 박아 넣어 보겠습니다. 잘 안 들어가니까 핀셋 같은 거로 약간 구멍을 넓혀서 길이를 이렇게 좀 자르고 거기다가 이 나사를 끼워 넣으니까 한번 실험을 해보죠. 잘 될지. 이거 펜을 누를 때 펜이 탄력이 생겼죠. 펜 끝이 굉장히 이렇게 할 때도 쓸 수 있지만 이렇게 눌려도 쓸 수 있고, 그러니까 어느 정도 누른 상태에서 내려가게 해놓으면은 바닥이 내려앉아서 이렇게 길어져도 계속 글씨를 쓸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이렇게 해서 쓰면은 글씨가 좀 나오다 말아요. 왜냐하면 볼펜은 뒤쪽에 구멍이 볼펜신 뒤쪽에 구멍이 열려 있어야지 잉크가 계속 나오지, 그런 식으로 막히게 되면은
잉크가 좀 나오다 맙니다. 그러니까 이쪽에 구멍을 뚫어줘야 돼요. 조그만 드릴이나 아니면 칼로다가 내주면 구멍이 뚫렸어요. 공기만 통하면 되니까 그렇게 큰 구멍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. 여기다가 고정시켜주면 되겠습니다. 본드로 순간 접착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. 잘 붙었네요. 이쪽에도 한번 순간 접착제로 붙여보겠습니다. 순간 접착제로 안 붙으면 뭐 글루건 정도로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. 잘 붙었나 뭐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CD롬을 분해해서 만들어보는 플러터의 기계적인 부분을 다 만들어 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는 이제 컨트롤러를 연결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기계를 제어할 것인가, 잉크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그림을 그리고 잉크스케이프에 익스텐션을 달아서 설치해서 G코드라는 것을 만들어 보는,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이 기계를 통해서, 이 플로터를 통해서 그려보는 그런 과정을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.